시간표 나오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나 나왔어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럼 며칠이죠? 잠깐만요. 목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이 마지막에 17일? 아니 아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그 거기 네, 수요일 10일에 수요일? 네, 10일 12일 그게 10? 아 10? 네. 시험 이거 다음 주가 12월 달이야? 다음 주 다음 주 되면 그럼 다음 주가 12월이에요. 공부하세요. 우리 먹을 때 맞춰 봅시다. 나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세상은 왜 이렇게 미쳤나 봐. 나 녹을 때 오네. 녹을 때 오네. 녹을 때 오면 어떻게 됐지? 문법. 그래서 중세 문법. 우리가 조금 푼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새롭게 푼 것도 있고, 어디까지 풀었냐. 거기 22번, 23번, 24번, 25번까지 풀었고, 26번부터 맞추면 돼요. 22번부터 22번부터 맞춰야 돼요. 자, 22번부터 가봅시다. 자, 22번 윗글의 기호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한 것만 골라라. 22번 답 3번 디귿이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라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라고 했고, 미음에 나오는 거 얘는 2인칭이 아니에요. 그쵸? 미음에 나오는 거는 호응하는 주어 보세요. 내가, 가하, 노라 이기 때문에 얘는 1인칭 주어고 호응하는 형사형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를 현대어로 고쳐 써라. 누구에게입니다. 부사격 부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번에 나오는 역격 부사는 부사격 부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손대, 이손대, 끄이 세 개예요. 의손대, 이손대, 끄이 세 개입니다. 못 찾는 거 있으면 표시해나 질문하라고 할 때 해주시면 되니까요. 의손대, 이손대, 끄이, 시옷, 기역, 끄이 이렇게 세 개. 자, 알맞지 않은 거 1번. 왜냐하면 8종성 아니라 7종성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4번. 자, 학당에게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지. 학당에서지 학당에게서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5번. 쥐가 왜 가르쳐? 배우는 주제. 그치? 가르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8번에 기억, 글씨 쓰기, 니은.
연구하기가 19집기예요. 19집기. 자, 그 다음에 29번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어. 내가 중국어를 왜 배우는지, 뭐 중국 가려고 하는 건지,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언급되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계기는 있지. 왜 배우는 거야? 부모가 배우라고 해서 이걸 이유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 중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닌 거지. 그 다음에 기억을 붙이면은 자, 내가 중국 사람에게 글을 배웠으니 이런 까닭으로 조금 중국말을 안 오라.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거지만 그냥 부르겠습니다. 글씨 쓰기, 식구 짓기, 글 읽기, 강하기 네 가지 중에 쓰시면 돼요. 아시죠? 그 다음에 자, 윗글에 나타난 종교 혐의를 이렇게 정리했을 때 빈칸에 채우는 거. 자, 5번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푸실 모의고 사용 문제도 있을 거예요. 모의시험지에도. 자, 뒤로 넘기셔서 32번에 같은 거 같은데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은 2번이고 이건 틀리면 안 되지. 34번에 3번. 동국정식이 왜 나와요 여기서, 그치? 그 다음에 35번에 2번. 그 다음에 이런 까닭으로 중국말을 조금 안 오라.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기는 조금 약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7번에 바르지 않은 거. 왜요? 37번을 찾아봤죠? 37번에 시옷이 디귿으로 총합되어 종성의 7자음만 사용하게 되었다. 17세기, 18세기 국유음화가 오타가 보편화되었다. 보편화. 자, 그 다음에 평순모음의가 원순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난다. 거기다가 써 원순모음화라고 써. 원순모음화. 그 다음에 주격조사 가가 쓰이기 시작했다. 명사용어의 기가 활발히 쓰인다. 답은 1번이야. 잘 봐봐. 시옷이 디귿으로 총합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디귿은 쓰이고 시옷은 안 쓰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근대국어 칠종성은 기역, 니은,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이지. 디귿이 안 쓰이는 게 특징이지. 그 말의 뜻을 알아야 돼. 그치? 시옷이 디귿으로 통합되면 디귿으로 다 쓴다는 뜻이 된다. 그 다음에 38번에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거 아닌 것은 5번. 그 다음에 39번에 이 글에서 설명이 잘못된 거 3번. 반드시, 오타가 너무 심하다 얘들아. 반드시가 아니라 반드시 니은간인데 반드시 아니야. 이때 좀 약간 어지럽다. 그치? 반드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자료적 가치를 써라 라고 했는데 17세기 근대국어를 확인할 수 있어. 17세기 근대국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 기능이 기억과 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관역격 조사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5번이라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42번은 자, 니은의 전형적인 2인칭 주어 의문형 어미로 쓰시오. 한안다 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거 연습하고 가셨습니다. 한안다 아래에 써서. 자, 디귿을 해석하는 거는 3번. 이거 과거 시제로 해석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을의 해석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그 다음에 단어풀이 잘못된 거 골라라 5번. 연구하기 토론하기 아니라고 그랬어. 19 집기야. 그 다음에 자, 거듭적이 나타나는 거 알프셔, 리을 비읍 받침에다가 프이셔 이렇게 쓰는 거고, 7종성 보여주는 예시 쓰라고 했는데 맞고, 마치고, 맞고, 자 이렇게 쓰시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질문할 거 있는지 보시고, 자 오늘은 이제 시험지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34번. 34번 보세요. 일단 34번에서 3번을 볼게요. 학장의시에서 동국정어식 표기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죠? 세종화 정리정원 같은 필기합니다. 동국정원식은 한자에 대해서 한글 표기를 할 때 15세기에는 한자 표기 방식을 기준으로 썼는데 이거 기억 안 나? 초성, 중성, 동성을
모두 갖췄어야 되는 거. 그래서 니네 최종 언제 혼민정음이라고 해가지고 1학년 때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면은 요 쟤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 써야 돼서 새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형식적인 종성을 사용하는 표기법이 있었어. 이게 딱 1년 전에 공부하던 내용이다. 지금이 기말고사니까, 2학기 기말고사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쉽게 가려면 동국정식 한점은 중세시대 그 중에서도 되게 앞부분에서 잠깐 나온 거야. 다시 동국정식 한자로 표기한다는 것은 이 동국정식 자체가 중국식으로 표기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표기법을 좀 따라하던 때가 있어. 우리도 아무것도 랜당에 해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15세기에만 잠깐 그랬고 근대국으로 돌아오면서는 한글에 대한 문법적인 형식이 어느 정도 체계가 됐어. 그래서 동국정식 같은 거는 이미 갖다 버린 지가 오래야. 그래서 3번 선지의 동국정식은 안 되는 거고.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요? 질문하신 분은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1번. 고려의 사랑인데, 자, 여러분 그 한자를 바꾸면 고려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 요 시옷은 관역격 조사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관역격 조사가 의로 해석되면 관역격 조사인 거. 지난 시간에 요 관역격 조사 설명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아시는 분은 정리 좀 해보세요. 관역격 조사는 유형이 몇 가지였죠? 이렇게요. 두 가지라고 표시해도 되죠. 그죠? 요건 이 형태니까. 그러면 이 시옷은 언제 쓰는 거죠? 존칭의 유정 명사 이거나 예를 들면 부티르. 두 번째는 무슨 명사? 무정 명사 뒤에서.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의는 언제 쓰는 거죠? 얘는 평칭의 유정 명사일 때만. 매우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려는 얘는 무정명사예요. 그래서 무정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시오 플러스 사람.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돼요? 고려의 사람 이렇게 해석돼요. 중국 사람 어떻게 말해요? 중국 사람 여기서 요걸 떼어내서 한의 사람. 그래서 한나라 사람, 한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명사 뒤에 관역격 조사 시옷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 됐어? 질문하세요? 또? 사이시옷으로 사용돼서 얘가 이 사이시옷의 기능 중에 그 관역격 조사의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건데 이거 봐봐. 100개 이렇게 사이시옷 쓰는 경우 있잖아. 30-1-1 우리 이거 사이시옷 배웠지? 근데 얘는 왜 100길이 됐냐면 배가 다니는 길 이렇게 되는. 그래서 사이시옷의 기능이 관역격 조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얘는 맞는 선택이 되는 거야. 됐어? 다시 사이시옷의 기능 중에 관역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닷가. 우리 이걸 합쳐서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 플러스 가죠. 그 다음 우리 이거 가가 무슨 뜻이었지? 가가 무슨 뜻이었어? 이거 기억 못하면 안 되는데. 사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였어.
그치? 그러면 이 사이드는 누구 사이드야? 바다의 사이드야. 그래서 바다의 사이드에서 관용격 조사의 기능을 갖는 사이시오신 거야. 그러면 시냇물의 사이드야. 그럼 뭐라고 불러? 시냇물의 사이드는 어떻게 말해? 시내가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서 얘들아 가라는 말은 혼자 쓸 수 있는 자리 평태소야. 가로 다녀라. 사이드로 다녀라는 뜻이야. 가운데로 다니지 말고 가로 다녀라. 이런 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정리되려냐면 가터목 세 가지 기억해라. 가터목. 가는 무슨 뜻이야? 사이드. 터는 언제 써? 놀이터. 장소. 목은 언제 쓰는 거야? 여기 목이 좋아요. 장사 내가 막 꽃떡집 할 거야. 목이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1층이고 유독 인구가 많아요. 뭐 이런 거, 그치? 그래서 목은 언제 나와? 골목, 길목, 입구 이런 뜻이야. 이해돼? 같아 뭐 여러분이 쓰지 않는 말이에요. 당연히 어색하지. 니네끼리 쓸 때 야 옆으로 비켜 이러지 누가 가로 가줄래? 가로 비켜줄래? 이런 말 잘 안 쓰지. 자, 그래서 공부의 영역이다. 다른 거 볼까요? 없나요? 빨리 하시죠. 41번. 네? 41번. 네, 41번 보세요. 41번. 네, 하셔야죠. 자, 41번 문법적 기능이 기억과 다른 것은 틀릴 수 있어요. 틀려도 돼요. 근데 기억의 기능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그럼 기억의 기능이 뭡니까? 관용격 부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자꾸 1학년 때 공부했냐고 그 기억을 소환해서 미안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가보시죠. 해석을 해봐 얘들아. 해석. 어디? 해석. 하늘의 뜻. 가능하지. 하늘의 뜻. 그래서 침의 자야. 침의 자. 침의 글자. 천자의 마음. 나라의 마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쓰자. 얘는 관용격 조사의 기능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지만. 근데 요거 기억 안 나? 못할 놈이에서 요 히읗은 여린 히읗은 이거 절음부호였어. 절음부호. 절음부호가 뭐였냐면 소리를 한번 끊는 거야. 끊을 절자인 거야. 그래서 못할 놈이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못할 놈이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는 절음부호의 기능을 했다. 그 답은 5번이다. 네. 다른 거 볼까요? 또 없으실까요? 시험 봐볼까요? 빨리 해보. 나는 오늘 이제 막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얼마나 까먹었는지를 확인하고 막 내가 화를 내고 공부를 안 하고 잔소리하고 이게 내가 오늘 짜온 시나리오거든. 없으면 나 이제 한다. 그 파기출 문제 있지. 그거 풀어. 그거 풀어서 내가 다 올려줄 테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중간고사랑 작년 유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는 이걸로 주는 거 여기에 조금 더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꺼내봐. 지금 받은 거 있지? 자, 지금 받으신 거에서 봐봐요. 1번부터 여러분 6번 틀리면 이제 등짝한테 맞아야 돼. 1번부터 가져가. 1번부터 7번까지 푸는데 9분 들게요. 9분. 자, 근데 잘 푸지 마시고 단지 1번 별표. 1번 틀리면 안 돼. 1번 별표. 6번 별표 많이. 그 다음에 7번. 167 먼저 푸세요. 시간이 좀 나는 좀 약간 시간이 딸리는 스타일인데 하시는 분들은 167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167 푸신 다음에 나머지 시간 재시면서 푸는데 7분 되는 거 어딨어요? 자, 시작합시다. 자, 옵시다. 다 풀어요. 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2개 고르시는 거예요. 1번, 2번. 우리 동그라미 소리가 안 들리죠? 2번에 개수 세는 거예요. 3번 3개입니다. 3번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입니다. 4번에 왜 동그라미 안 들리니? 4번에 5번이에요. 5번에 3번이고요. 3개입니다. 6번에 6번 별표죠. 3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에 이런 유형 하면 그냥 주는 문제로 나올 것 같은데 1번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개수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학교 가면 이거 저거 다 확인하고 앉아 계시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진행할 건데 너무 쉬운 거 중복되는 거 스킵 제가 알아서 할 거고 만약에 제가 설명이 끝났는데 설명 부족한 거 있거나 안 한 거 있으면 그거 질문하셔야 되는 거 중간중간 들으시면서 해주시고 1번에 1번, 2번 1, 2 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자, 그 다음 거 잘 보면 되죠. 제가 거의 타임마다 문제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자, 기억. 기억은 청자에게 여기 보이지? 나 요거 이렇게 선지만 좀 띄워놓고 볼 테니까 잘 들으면서 봐. 청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이런 의문문을 우리 뭐라고 공부했지? 여기다가 판정 의문문이라고 쓰면서 다른 영역도 그렇지만 특히 문법 영역은 지저분하게 뭔가 기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판정 의문문의 유형은 우리 안에 답이 있어. 판정 안에 답이 있다 그랬지? 계열. 계열이 결합해야 돼. 근데 기억을 쳐다봐봐. 기억을 쳐다봤더니 뇨로 끝났어. 그럼 얘는 무슨 계열이야? 5계열이니까 의문문에 결합하는 의문형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5계열은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야. 그래서 1번 틀렸어.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이런 게 좀 어려운데 이 니은은 너 대신 너가 몇 인칭이더라? 2인칭이지. 2인칭 대신 고려인이라고 3인칭으로 바꾸면 배혼가를 배혼가로 바꿔야 된다. 그럴싸해. 왜냐하면 요 니은단은 언제나 쓰는 2인칭 주어랑 호응하는 의문형 어미니까 뭔가 바꿔야 되긴 한데 여러분 니은의 맥락을 보세요. 너 누이 손대 글 배운다? 라고 했어. 너 누구한테 글 배웠어? 그러니까 요 니은은 의문문 자체가 판정 의문문이야 설명 의문문이야. 그래.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설명 의문문이야. 나 누구한테 배웠냐면 중국인 선생님을 배웠어. 고려인 선생님을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쟤는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3인칭으로 바꾸더라도 계열이 아니라 무슨 계열로 바꿔야 돼? 5계열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나는 이 두 문제가 이거 다른 학교의 서울과의 문제인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무음을 빼더라도 의문형음이 니은다를 다른 것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왜? 의문형음이 니은다를 결정하는 건 의문사가 아니라 뭐가 결정합니까? 2인칭 주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그럼 디귿에서 무음을 뺀다 하더라도 2인칭 주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체언의 의문 보조사 고를 결합한 의문문의 형태로 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따라와 보세요. 체언, 사람. 그 우리 문법에서 주구장창 맨날 하고 가는 게 뭐야? 체언 뒤엔 뭐가 붙고 조사가 붙고 어간 뒤엔 뭐가 붙고 어미가 붙고야. 그치?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체언 뒤에는 의문의 보조사 고. 근데 얘가 무슨 계열이야? 5계열인 거야. 5계열이 붙었다는 건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 정리가 되겠니? 계속 반복되는 말이 같다는 거. 그래서 청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가 맞는 말인 거야. 5번 선지 미음에서 즐겨 간다면 즐겨 가르치지 아니하니요. 자, 1인칭, 3인칭일 경우에는 판정 의문문. 그쵸? 판정 의문문은 계열. 그래서 미음 밑줄이 좀 빠져 있는데, 자, 뭘로 끝났어요? 녀로 끝났죠. 녀는 계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니어를 오개어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뇨가 되겠죠. 이해돼요? 다시 아어계열일 때는 니어가 되는 거야. 또는 니아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질문하세요. 질문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뇨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열이라는 말이 어떤 느낌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그걸 좀 살펴봐봐. 됐을까? 이 문제 좋지 않니?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1,3인칭일 때랑 2인칭일 때랑 그 다음에 3번 선수 같은 거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봐주시고 괜찮으면 여러분 제가 이걸 딱 치면은 지워져요. 그래서 순서대로 보지 않아도 되니까 문법이잖아. 그래서 5번 먼저 볼게요. 모두 고른 개수. 자, 여러분 중세문법의 시험 범위인데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학습지에 나온 개념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중세문법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여러분 중세문과 동그라미 쓰시고 우리는 15세기부터 언제까지? 16세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15세기, 16세기 국어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로 배우셨더라? 이 파트를?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몇 장이랑? 2장하고 125장.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그죠? 자, 갑니다. 글자 왼쪽에 점을 찍어서 소리의 높낮이가 한자로 바뀌어서 고절을 표시하였다. 그래, 맞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성조라고 했지. 그래서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16세기도 있었습니다. 성조 표시가 있었고 현대 국어에 없는 놈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얼굴 그림 기억나시죠? 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점 찍고 그 다음에 요거 순경은 비읍까지 현대 국어에는 없는 의문들이 있었어. 요거 중요한 포인트야. 특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이 아래아의 소실 때문에 모음 조화가 파괴됐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요런 용어는 알고 있어야지. 중성자는 뭐야? 모음을 가리키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맨 처음에 만들어진 모음 작년 이맘때 기억 소환 좀 해볼까? 자, 모음에는 아래아, 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 이게 기본 세 글자거든? 근데 도대체 이 세 글자는 어디서 나온 거야? 하늘의 모습을 본떠서 점으로, 땅의 모습을 본떠서 으로,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본떠서 인으로. 그래서 천지인을 본떠서 아래아, 이 이런 걸 형태를 본떴다라고 해서 상형의 원리라고 해요. 형태를 본떠서 상형의 원리라고 해요. 근데 가획의 원리는 추론 좀 해봐. 가획의 원리가 뭐였더라? 획을 추가해서 소리의 세기를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획을 추가하는 건 자음에서만 나타나. 자음에서만. 그러니까 우린 지금 중성자의 특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음은 상형의 원리까지만 나타나지 가액의 원리가 나타낼 수 없어서 디귿은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에에 외위는 단모음이 아니라 요거는 수업 중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이중 모음이었다. 그래서 요거 읽는 방법 밑에서 좀 하겠습니다. 2개 빠졌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중에 있었어요. 객체 높임의 선언어럼이 삽잡잡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놓은 건 뭐죠? 주체 높임 선언어럼이, 객체 높임 선언어럼이, 그리고 상대 높임 선언어럼이. 자, 주체 높임 선언어럼이, 객체 높임 선언어럼이, 상대 높임 선언어럼이. 주체 높임 선언어럼이 뭐 있었어? 시, 샤가 있었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지? 샤 뒤에 자음이 보이더라도 무조건 생략된 모음이 있는 거야. 그치? 시나 샤 뒤에 어떤 자음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표기가 결정되는 거였어. 그리고 특히 이거 공부하기 좋은 게 125장 누구를 높이는 건지, 그치? 그 신라시대 스님 높이는 건지, 선대 왕을 높이는 건지, 조선 높이는 건지, 후대 왕들을 높이는 건지. 객체 높임 선언어럼이 뭐 있었지? 삽, 짭, 짭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 그런데 객체 높임 선언어럼은 없어지고 현대 국어에서는 어휘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상대 높임 선언어럼이
상황이 아무래도 125장 굳이 넣어주셨으니까 해야 되겠죠? 이와 이시 있는데 이는 언제 쓰는 거였고 평서형일 때 쓰는 거고 이는 언제 쓰는 거야? 의문형에서 쓰는 거야. 그치? 그래서 125장 마지막이 뭐였어? 낙슈 샤넬바이셔 하나를 믿으시니 이까 기억나니? 요 구절만 좀 정리 좀 해볼까? 복습 좀 해볼까? 내가 이런 식으로 복습을 막 뭘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기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있는지를 자극을 할 건데 자극이 되나 봐봐. 125장 맨 마지막 부분이야. 닝금아 아르쇼셔 낙슈 샤넬바이셔 하나를 믿으니까? 믿으시니까? 자, 화자 누구였더라? 대답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화자 누구였어? 조선의 개국 공신이었어. 신하. 그래서 명금상으로는 신하지만 되게 나이도 많고 보통 파워가 아닌 애들이야. 그치? 여기서 청자는 누구야? 나이는 어리고 경험치는 적지만 어쨌든 금수저를 물려받은 조선을 이끌어갈 후대 왕인 거지.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요 화자는 이 청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높여줘야 돼. 그치? 그래서 거기서 높임의 요소로 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이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리고 자, 요거 두 개가 왜 중요했어? 어떻게 나올 예정이야? 높임의 대상은 동일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믿는 주체도 누구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너 믿니? 니네 할아버지 너 믿니? 이런 뜻이지. 그치? 이 또 상대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믿는 주체의 후대와 그 다음에 듣는 상대의 후대와 이거 이해 못하면 아 나는 따로 질문 좀 해야 돼. 표시 좀 해놔. 이해되면 기억해. 이해가 됐는데 기억 못하면 그거 안성질한 거야. 근데 이해를 못하면 다시 질문하고 지금 이해가 될 때까지 이거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체를 개국공신이라고 선생님 주체가 말했잖아요. 그건 하자고. 믿는 행위의 주체는 후대왕이라고.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모두 다 선어마어미의 종류가 매우 많았다. 이거 될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제가 5번 위쪽으로 4번, 5번 아래쪽으로 6번에 주격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간략한 형태랑 기출될 수 있는 형태, 기출 형태 이렇게 두 가지 넣어놨는데 보십시오. 일단 답은 5번인데 자, 요거 다 125장, 아니 2장에 있었죠. 용변차가 2장에. 이거 형태소 분석 어떻게 되고 3 플러스 2 맞아? 그 다음에 내리 형태소 분석하면서 풀었나 좀 봐줘. 내리 형태소 분석 어떻게 되는 거야? 내 히읗 플러스 2지. 그래서 내 히읗 플러스 2가 나왔다는 것은 요거 밑줄 치고 얘를 뭐라고 불러? 중세 국어에 있었던 히읗 정성 체온이다. 그래서 저 이거 수업하면서 히읗 정성 체온 자체가 현대 국어에는 없지만 히읗 정성 체온에 흔적이 남아있는 단어가 있어. 암탉, 수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게 주격조사지. 이게 주격조사야. 근데 얘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여기다 써볼게. 얘들아 형태소를 분석하면 3 플러스 2인데 이때 당시에는 무슨 적기? 이어적기. 혹시 이어적기 두 글자도 기억해요? 이어적기 두 글자를 뭐라고 하죠? 연철. 그렇죠. 이어적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어적은 상태로 여러분한테 분석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쪼개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실수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장 시험 범위로 굳이 넣어줬으면 출제 좀 해줘야 되는 게 있어. 그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있으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출제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어. 불휘. 자, 뿌리 깊은 나무 할 때 불휘였는데 이거는 자습서 내용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불휘 뒤에 사실은 영형태의 생략된 주격조사가 있다. 그래서 주격조사의 유형이 몇 가지? 3가지.
주격조사 유형인데 얘는 저 생략형 주격조사는 그러니까 주격조사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생략된 주격조사라고 불러. 눈에 보이지 않는 주격조사는 그럼 언제 갖다 쓰는 거야? 이 계열의 체언으로 끝났을 때. 이 모음으로 끝난 거야. 근데 이게 왜 이예요? 위로 끝난 거지 왜 이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위는 이중 모음이었습니다. 단모음이 아니라 이중모음이었습니다. 그럼 얘를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보세요. 이중모음이란 건 혀나 입술의 모양, 위치가 바뀌는 거야. 우이 이렇게 발음되는 거야. 우이. 그래서 얘가 하나의 다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계열로 끝났어. 이 계열로 끝난 이중모음이야. 그래서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붙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주격조사라는 걸 어떻게 확인해 준다고 그랬지? 해석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뿌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뿌리, 가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 생략된 주격조사는 현대국어에서 가의 형태로 있는 거야. 강조했어? 됐어? 그래서 뿌리, 레이는 하면 되는 거고.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별표인데 여러분 6번은 수능에 나왔던 보기 그대로예요. 이때 당시에 이 표가 나왔을 때 요 보기 자체가 수능이에요. 요 보기 자체가 수능에 출제됐었던 거고 요때 당시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어떻게 배우고 갔어요? 주격조사는 의문 조건에 따라 이, 영형태, 짝대기 수능 출제 포인트 1번 순서를 바꿨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짝대기, 영형태로 배웠는데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꿨다. 그래서 이거 기억, 니은, 디귿을 헷갈려하는 애들도 많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내가 약간 변형시켜 놓은 건데 자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여기는 세 가지인데 봐봐. 점점점은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치? 자 펜 들어야 돼. 모음, 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는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다 쓸 거야. 영형태로 실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지. 이게 수능에서 영형태라는 기호 표시를 쓴 거야. 그런데 이거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거야. 아예 이렇게 써볼까? 형태 표시가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써보자. 쓰고 싶어. 불히 뒤에다가 아리 뒤에다가 주격조사를 써보고 싶어. 근데 쓸 수가 있는 형태가 없어. 형태 표시가 불가능한 환경. 이해했어? 이걸 이해해야 돼. 요 생각 그대로 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야. 의문 조건에 관계없이 오타 있어요. 미안해요. 생략되기도 하였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써야 돼. 주격조사 표시가 가능하지만 but 가능한데 의도적으로 생략된 거야. 얘들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 다른 거거든. 그치? 내가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랑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랑 다른 거지. 그치? 얘는 못 하는 거야. 형태 표시가 불가능해서 못 써. 이나 반복이 뒤에서는. 근데 여기는 무슨 케이스냐면 특히 하이라이트 펜 하나 잡아야 돼. 내가 필기하고 듣다 보면은 막 지루할 수 있는 틈이 없어. 꽃듀코 이거 용비어천가 2장에 나오는 거였지. 그치? 그때도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써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가 원칙이라고 써볼게요. 얘는 원칙적으로 꽃이 좋고야. 그치? 꽃이 좋고 그 원칙적으로 꽃 뒤에 뭐가 올 수 있어? 이가 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표기한 거야?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그냥 생략한 거야.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커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꽃 뒤에 안 보여. 그럼 얘는 쓸 수 없어서 못 쓴 게 아니라 쓸 수 있는데 안 쓴 거야. 근데 우리 요거 가볼까요? 이 bird 새 bird예요. 새 얘 bird예요. 근데 자 깊이 있는 공부 이 새는요 새가 아니에요. 중세 때는 아이로 발음한다고요. 싸이
난다, 싸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싸이 난다, 참새, 참싸이 이렇게. 그 새소리, 싸이 소리 이렇게. 그래서 아이로 발음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살아있어? 얘는 이 계열이 살아있는 거야. 이 계열로 끝났어. 그럼 얘는 주격조사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달라. 내가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 똑같이 명형태인데 의미가 같아 달라? 달라. 이해했어?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 답을 설명하면 니은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에 해당하는 게 뭐였니? 이거 모음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 다음에 짝대기가 나타나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거 해석하면은 한자 몰라도 괜찮아. 나와 있어. 부모가 들으시고. 그럼 부모.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 짝대기. 여기는 뭐야? 달이지. 이게 보여야 돼.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겠어? 기억에 들어가는 케이스겠지. 불휘. 이건 나와야 된다 그랬어. 불휘는 영형태니까 이게 니은에 들어가는 거겠지. 그 다음에 자, 기억 안 나면 별표 좀 치자. 부텨. 자, 부텨 보세요. 부텨 플러스 짝대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는 반모미가 앞에 오고 뒤에 어가 오는 이중모음이에요. 들었어요? 부텨의 여는 반모미가 앞에 오고 어가 뒤에 와요. 이모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모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격주사 짝대기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 두 개는 단골손님 같은 거예요. 나왔는데 틀리면 너무 내려가요. 등수. 자, 그 다음에 태자 오나다 들으시고. 태자. 여러분 태자 뒤에는 얘가 태자잖아요. 태자 뒤에는 주격조사 뭐가 올 수 있어요? 짝대기가 올 수 있는 환경인데 요 주격조사 짝대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략해 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략했기 때문에 얘는 디귿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니은이 아니라 뭐야? 2번 케이스고 잘못 썼어. 얘가 니은 케이스고 지금 답은 2번인데 내가 이거 착각해서 봐봐.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 거야. 보면서 해도 말하면서 하니까 너무 헷갈린다. 기억, 니은, 디귿인 거야. 얘는 없는 거지. 그치? 얘는 케이스가 없는 거야. 아예 기억, 니은, 디귿이 안 들어가는 거야. 자, 얘가 수능 유형이었다. 예시는 좀 다릅니다. 요 수능 유형 꽤 유명해졌기 때문에 내신 유형으로 내려온 지 오래됐어요. 자, 우리 학교가 문법이 그렇게 쉬운 학교가 아니에요. 왼쪽 가보시죠. 중세국어 특징 고르는 개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시까지 용변 청가 2장 기억하시니까 예시까지 히읗정 성체음의 흔적 어딨어? 내히 플러스 이. 이어적기 너무 많아. 아주 일반 보편적이었어. 아주 일반 보편적이라고 쓰고 싶어. 아주 일반 보편적이야. 어두장군. 자, 어두장군이 되려면 비읍 계열의 합용명사가 나와야 돼. 어두장군이 되려면 비읍 계열의 합용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눈 뚫어지게 쳐다봐봐.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면 시겁적고 여름 하나니 없어. 대신에 요게 있어. 자, 비읍 계열의 합용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엔 없어. 근데 거기 봤더니 will, she 할 때 쌍시옷 있잖아. 쌍시옷 동그라미 치고 얘는 똑같은 게 두 번 쓰였지. 다시 시옷이라는 똑같은 문자가 옆으로 두 번 쓰였지. 이런 경우는 각자 병서라고 해. 이런 건 각자 병서야. 그래서 만약에 요 디귿 자리에 제가 각자 병서로 바꿔놨다면 답의 개수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는 안 나타났다. 왜냐하면 근거가 누구야? 물은이라고 해서 물 플러스 은. 요 미음 밑에 있는 의가 뭘로 바뀌어야? 우로 바뀌어야 원순모음화가 나타나는 거야. 자, 얼마나 복습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해되는 사람은 내가 근거를 찾아서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원순모모가 나타나지 않았다. 원순모모가 나타나면 입술이 동그라미로 똥구멍처럼 동그라미만 되면 안 돼. 똥구멍처럼 주름 생겨야 돼. 우 이렇게 돼야 원순모모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근대국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었어. 종성보용 초성 있다. 예시 뭐였었죠? 깊은가 곳. 여러분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필기는 우리 맨 처음에 용변천과 2장 125장 할 때 받은 자료에 필기 자세히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필기만 시키지 않고 필기 분석 돼 있는 자료도 배부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고. 자 3번에 답 1번이죠. 이거 안 내면 좀 서운해. 자 올라갑니다. 들어주고 3번에 답 1번이에요. 자 요거 뭐예요? 이거 형태소 분석 좀 해봐. 맞았어? 맞았으면 요거 답 1번인데 맞았으면 얘 형태소 분석 좀 해봐. 어떻게 써야 돼? 나모 플러스 뭐야? 보조사 은이야. 은는 도만까지조차 유야말로 는커녕.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체온 얘를 무슨 체온이라고 불렀더라? 갑자기 기억이 덧생기는 기억 덧생김 체온이라는 표현이 있었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였지? 나모에 있었던 오가 탈락하고 탈락한 그 자리에 기억이 덧생겨. 다시 나모에서 오가 탈락해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덧생겨? 기억이 덧생겨. 갑자기 이유는 나도 몰라.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내리고 얘는 올리고 그럼 난간이 되는 거야. 여름은 짝대기 형태의 주격조사를 써야 되는 의문 환경이 아니죠. 받침이 있으니까 이를 써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생략되어 있는데 쓸 수 없어서 생략한 게 아니라 얘는 쓸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이다. 다시 쓸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쓸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이다. 무르는 체험과 조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모음 조화를 지키기 위하여 주격 조사 은이 아닌 은이 사용되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그치? 주격 조사라니. 은는 도만까지조차 유야말로 는커녕은 보조사야. 그치? 자, 말하래는 체온의 조사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틀리면 진짜 안 돼요. 원인의 부사격 조사 아니에요. 발알에는 다른 애들은 원인인데 이거 발알 플러스 에 있었잖아. 요 애는 무슨 뜻이었어? to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은 어디를 향한다 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했더라? 처소 지향점 부사격 조사였어. 복습을 좀 해야 돼. 처소 지향점 부사격 조사했어. 근데 선생님 뭔가 원인의 부사격 조사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같죠? 있었죠? 바람의 아니메이션. 바람 플러스 에. 그 다음에 가말의 아니그철시. 자, 가말 플러스 에. 요 두 개는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 얘네들이 원인 이유의 부사격 조사였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용변천과 2장은 부사격 조사 대잔치가 나와야 돼. 그래서 2장은 조사 대잔치가 나와야 되고 125장은 어미 대잔치가 나와야 돼. 다시 문제 포인트 잘 파악하고 가라. 자, 가나니는 가다에다가 무슨 개소리야. 미래가 왜 나와 여기서. 얘는 현재 시제야. 그치? 미래 시제는 리다 리. 그래서 얘들아 요거 나 쓰는 거 요거는 우리 그 노걸대 원에서도 이게 있어야 현재요. 이게 없으면 과거요. 기억나니? 자, 요게 3번 문제 한 문제 같지만 우리 학교 스타일이 어때? 한 문제 속에 그 파트 다 이해했는지 물어보잖아.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다 나오잖아. 그래서 요런 것들이 시간 투자 대비 답의 결과가 어떠신지 보셔야 되고 뒤에 넘깁니다. 자, 노걸대 오늘을 시험 범위에 넣어놨어. 노걸대 오늘은
시험범에 나왔다는 것은 의문형 어미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볼 거야. 다음 몇 번? 1번. 어떻게 풀어야 돼? 현대풀이가 있는데 딴 거 보고 있으면 안 돼. 내 삶이 이런데 아들과 이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별할 수 없죠. Yes or no죠. 그럼 얘는 대답이 yes or로 나오니까 판정 의문문. 판정 의문문은 무슨 계열? are 계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지워야지. are 계열이 아닌 건 지워가면서 풀어야지. 네 어때 하는가? 너. 몇 인칭? 2인칭 주어. 그러면 2인칭 주어랑 호응하는 의문형 어미는 독특하게 니은다. 니은다 아닌 거 지워야지. 니은다 아닌 거 지워야지. 그 다음에 부터 얻는 약이 여기 무엇인가? what? 불로촌지 뭐 빨간 약인지 하얀 약인지 what? what을 설명해야 되니까 얘는 뭐야? 설명 의문문이고. 자, 설명 의문문은 무슨 계열? O 계열. 그치? 그러면 O 계열 아닌 거 지우자. X가 없는 거 고르자. 몇 개 맞으셨는지 체크하시고 내가 다시 공부해야 되는 것들에다가 따로 별표 치세요. 문제 위 자체에다가 내가 의문형 오면 아직도 못하네 나나 새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시 공부해야 하는 거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2차, 3차, 4차 자료 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교정을 하세요. 기억력 교정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 보실 거냐면 여러분 나오기로 지금 예정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서술어 자릿수 몇이야? 서술어 자릿수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 풀 거예요. 12번 13번 부르는 거 푸는 거야. 딴 거 하지마. 딴 거는 내가 불러주는 거 하고 해. 시간 나오면 12, 13, 그 다음에 16, 17까지. 자, 4개. 봐요. 총 울릴 때까지 집중해서 푸세요. 그 울리면 찍어. 시작. 서술을 자릿수는 어렵죠. 계속 어렵죠.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더 어렵죠. 그래서 안 해버리면 안 돼요. 자, 가봅시다. 세 자리 서술어가 쓰여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같이 좀 열심히 10개 이상 외워놨었는데 기억날까요? 세 자리 서술어 기본적으로 give라고 쓰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외웠더라? 직역하면 주다, 높이면 들이다. 내가 직접 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넣다, 놓다, 두다. 그리고 멀리 있으면 보내다, 붙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의미를 조금씩 확장해서 세 자리 서술어의 기본적인 것들을 좀 외워놨어. 그 다음에 플러스 나는 그를 친구로 여기다 삼다. 그리고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고려하다, 간주하다 와 같은 맥락. 나는 그렇게 생각하다. 그래서 얘가 미스, 나는 쟤 그리워 이런 생각하다고 나는 그 사람을 내 친구로 생각하다 하고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왜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가 어렵나 했더니
이게 의미 파악, 맥락 파악까지 해야 되는 독해적 실력을 요구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가 쓰이는 경우,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가 쓰이는 경우에는 주어, 필수적 부사어의 케이스인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놨냐면 뭔가 짝을 짓는 대상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혼자 싸울 수 없다 그랬어. 그치? 그 다음에 혼자 닮을 수 없어. 나는 그와 닮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사귀는 것도 얘들아 혼자 사귈 수 없어.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헤어지다, 이별하다. 누가 혼자 이별을 해? 같다, 비슷하다, 뭐 닮다 옆에다가 쓰면 되겠죠. 같다, 비슷하다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좀 자기가 기본적으로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를 잡으셔서 확장시키면 돼요. 그러면 의미가 좀 확장되면서 단어가 좀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한번 복습해 본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여기서 골라지는 게 있어. 넣었다가 있고 샀다가 있잖아. 그럼 똑같이 찍더라도 50%의 확률로 맞출 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내가 낸 문제가 아니야. 다른 학교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봐봐. 형은 공부를 잘했다. 얘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거야. 내가 니네한테 나 잘한다? 그럼 뭘요? 이렇게 목적어를 물어본다고. 근데 싸우다, 아이고 참 우연일치가 그래서 쉬운 유형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싸우다는 혼자 싸울 수 없어. 박사는 병마와 싸운 거야. 박사는 친구와 싸워도 돼. 박사는 부인과 싸워도 돼. 그래서 싸우려면은 항상 뭐가 필요해? 주어랑 상대가 되는 필수적 부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 맥락들 좀 봐봐. 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 쉽다, 난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로 푸는데 이게 무슨 맥락이라는 거야? 무슨 맥락의 포인트를 잡으라는 거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 외우지 말고 일단 질문해봐. 어떻게 다 외워? 니네 문법 전공자가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출제될 수 있는 거, 우리 학교 좋아하는 거 항상 내는 거. 그는 주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금?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학생이는 뭐가 되는 거죠? 보어죠, 보어. 그죠? 보어. 자, 혹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12번에 뭐 이렇게 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왜 질문 안 하죠?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같네. 하사하다 있잖아. 하사하다. 나 이거 잘못한 거 같은데. 하사하다는 임금이 아래 사람한테 뭘 주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X 친 거 안 되는데 얘 하사하다도 세 자리 서술어야. 맥락을 가야 돼. 임금은 그에게 명지를 하사하였다. 그러면은 주다라는 의미니까 얘도 세 자리야. 얘도 세 자리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한 자리지. 반짝이다. 무엇이? 별이. 그래서 이 반짝이다는 뭐만 요구하지? 주어만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야. 미안해. 5번에 있는 비슷하다는 비교하는 거니까 두 자리겠죠? 주어랑 필수적 부사. 그죠? 넘어가 볼까요?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볼까요? 또 의문문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 현대문법에서 의문문입니다. 자, 기억, 설명 의문문 똑같아요. 중세문법하고 똑같아요. 판정 의문문 똑같아요. yes or no로 판정이 되면은 판정 의문문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건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여러분 제가 서리법이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기억은 설명, 니은은 판정, 디귿은 수사. 수사 의문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번 문제랑 다른 학교 문제예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도착했어? 언제인지 설명해줘야 되겠죠. what W를 원했지. 선재는 2시에 온다고 했지? 응. 아니. 니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좋겠다. 디귿. 우리 일단 선재가 오기 전에 밥을 먹을까? 응, 그래. 아니, 싫어. 판정. 어디로 갈까? 어디?
설명. 내가 그걸 모르겠어? 나도 알아. 수사.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 좀 봅시다. 중요한 문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랑 그 12번 문제랑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를 보실까? 얘네들을 보시면 하이라이트 보세요. 파란색으로 쳐볼 테니까 사랑하는, 기억하는, 헤어져, 잃어버린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안겨있는 서술어예요. 그래서 이 안겨있는 서술어를 펼쳐내야 돼. 펼쳐내야 돼. 그러면은 봐봐. 펼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봐봐. 얘들아, 다른 방식으로 설명 좀 들어가도 될까? 사랑하는 이라는 서술어는 어떤 방식으로? 관형절로 안겨있네. 그러면은 나는 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시험지에.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기 때문에 이 관형절을 이용해서 문장으로 펼칠 수 있는 친구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수식의 대상이 누구지? 우리 학교 학생들이지. 그래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온이지.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 얘를 문장으로 펼쳐야 돼. 그럼 얘를 문장으로 펼쳐보자.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우리 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문장으로 펼치면 어떻게 펼쳐지는 거야? 얘네들이 요 절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관계관형절. 그러면은 이거 펼치면은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사랑한다가 안겨있는 거겠지. 따라서 얘는 몇 자리가 되는 거야? 사랑하면은 2자리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필기를 하면서 자세히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긴 거 같지만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행복했다. 누가? 내가 행복했다. 그래서 얘는 저 앞에 있는 주어 내가와 호응을 하니까 얘는 몇 자리예요? 1자리예요. 그러면 기억에 밑줄 친 부분들은 2자리랑 1자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르다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 다음에 하늘에 뜬 태양. 이것도 한번 해봐. 하늘에 뜬 태양. 그는 바라보았다. 하늘에 뜬 태양. 그러면 관형절 체크. 수식을 받는 체온 집어넣. 그럼 하늘에 태양이 떴다지. 그러면 하늘에 태양이 떴다. 얘는 태양이 하늘에 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바라보았다. 그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떴다 밑줄 쳐보세요. 떴다는 이게 지금 맥락을 보면은 뜨다 그러니까 위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럼 그게 이해되는 사람은 쉬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 태양이라는 주어와 위치를 알려주는 필수적 부서가 요구되니까 얘네는 모두 다 2자리예요. 이게 설명이 돼. 근데 태양이 뜨죠? 아니야, 하늘에가 필요해. 그럼 태양이 하늘에 뜨지 어디에 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이 들지. 근데 어떡하지? 아닌데? 뭐 이렇게 달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봐봐. 이 떴다라는 서술어가 위치를 포함하는 거야. 야, 경찰 떴다. 그럼 뭘 물어보겠어? 어디? 도망가야지, 경찰 떴는데. 왜 도망가지? 그치? 자, 이렇게. 그럼 얘는 주어고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돼서 2자리가 나와. 그러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는 같지만 필요로 하는 문장 성격이 다르다. 문제 수준이 달라요. 앞에 봤던 12번하고 문제 수준이 다릅니다. 완전히. 적절하지 않은 거 답 3번이에요. 3번 한 사람들 기분 좋지. 이런 거 맞추면 기분 좋아.
내가 기억하는 제주도 물회. 맛있겠다. 자, 제주도 물회를 집어넣어. 그럼 나는 제주도 물회의 특징을 기억한다야. 그러면은 얘는 주어, 목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그 다음에 요거 필기 되셨을 것 같으니까 된장을 푼 국물. 자, 그러면 봐봐. 국물에 요 관형절은 국물에 된장을 풀었다야. 요 관형절의 시제는 나온다고 했다며 그거까지 풀었다야. 그러면은 디귿의 밑줄 친 서술어의 자릿수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같다라고 했는데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 서술어의 자릿수부터 달라요. 봐봐, 지금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해. 뭐 기억을 잃어가면 안 돼. 내가 제주도 물의 특징을 기억한다. 얘는 주어 목적으로 두 자리야. 근데 이거 있지. 된장을 풀었다. 이거 세 자리야. 이거 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국물에 된장을 풀었다 라고 해서 요 예시만. 다른 예시는 다 두 자리인데 국물에 뭘 푸는 거지? 고추장을 풀어도 돼.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간에 뭘 이렇게 섞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얘는 가로처럼 너타의 의미가 함축되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지? 다시?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야, 된장을 풀면은 어디 뭐 이상한 데다 풀겠니? 야채에다가 풀겠니? 우리가 푼다는 말 자체는 당연히 이런 액상에다가 풀겠지. 그치? 된장을. 근데 요 풀다라는 말 안에 넣다, 놓다, 이런 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맥락으로 얘는 세 자리가 된다는 거야. 이게 의미로 접근하면 막 이상한 게 너무 많아. 막 하기 싫어져.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 하늘에 뜨다가 위치의 의미가 있으니까 위치를 요구하는 부사가 필요한 거고 얘는 너태의 의미가 있으니까 요것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자릿수가 다르면 같을 수가 없겠죠. 자, 일행과 헤어지다. 그는 일행과 헤어져. 얘는 필수적 부사로 요구하는 몇 자리? 두 자리. 자, 그 다음에 혼자 숙소를 향했다. 얘도 두 자리. 어디로 향했다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경찰서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잃어버리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될까요? 두 자리. 선배들을 만났다. 주어, 목적어 두 자리 같겠죠. 그죠? 사실 여기서 이제 1, 2, 3번 집에 가셔서 돌아가시면 1, 2, 3번 되는지 한번 보시고 이런 관형절로 암긴 문장의 유형 가지고 이런 필수적 부사어나 자릿수 문제 하실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매우 별표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 문제 자체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꼭 저한테 질문도 해주세요. 자, 밑에 17번 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번 수능에 뭐가 나왔어요? 새, 헌, 첫, 옛, 온갖 갖은 모든 다른 딴을 기억하고 있으면 냅다 찍어낼 수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걸 더럽게 틀렸던 거죠. 자, 관형 차를 그대로 관형. 새, 헌, 첫, 옛, 온갖 갖은 모든 다른 딴이 없네요. 필수적 문장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이런 거 가져왔지. 필수적 문장 성분에 주어가 있는데 그런 걸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찾을 수 있어. 자, 밑줄. 어느 성분과도 문법적 관계